지금 현재 여당은 거침없이 앞으로 달리고 있고요. 현재 야당은 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모두 보수 패널이시니까 보수 얘기부터 오늘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대선 이후에 당내 계파 갈등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현재 개혁안을 두고 줄다리기 하듯이 힘겹게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치와 5대 개혁안 논의할지 관심 모아졌었는데 그 개최되기 앞 그 40분을 남겨놓고 원내 지도부가 돌연 취소 공지됐습니다. 이거를 두고 이제 지도부는 의견 차이 보여줄 필요 있냐 이거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전 협의 없었잖아 이겁니다. 우선은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하고 떠나셨는데 어제 뭐 또 사퇴하기 바로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의총을 또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한다고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지휘봉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리더십을 지속할 시간이 이제 없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취소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40분 전에 취소한 것은 약간 뭐 결례의 의미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제의 사실 논의는 새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네. 계속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고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다시피 40분 전에 취소한 것은 조금 그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또 40분 전에 취소를 하면 감정이 실렸다. 그 기분 나빠서 갑자기 치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실수가 있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떠나기 바로 전날 또 의원총회를 해서 그 또 원내대표를 혼내고 꾸짖고 흉보고 뭐 이런 장면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늘 굉장히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네. 이것은 국민의힘이 개혁을 못했다기보다는 대선 패배 이후에 또다시 싸우고 있다는 그러한 그 이미지가 강해서 떨어진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께서 의원총회를 해서 토론을 하는 것은 좋지만 서로 헐뜯고 그리고 서로 뒤통수를 때리고 이러한 장면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더 토론의 절제와 자제의 그런 원칙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이 아마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이고 지금 대선 패배는 질서 있는 수습이 되어야지 뭐 중구난방식의 토론이 있어서는 그것은 결국에는 소비적인 토론밖에 안 된다. 저는 뭐 토론은 있어야 하지만 마구잡이 토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제 토론회 같은 경우는 네. 없었던 것이 맞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이면 선출되기 때문에 그 원내대표 통솔 하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많은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바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의총을 취소한 시간 자체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의총 취소 자체는 좀 합당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최국장 말씀에 좀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사실 의총에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5대 혁신안을 네. 논의하는 자체가 사실은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5대 혁신이라는 제도는 신임 어떤 당 지도부가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제 뭐 임기가 끝난 사람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6월 말 이제 임기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런 어떤 혁신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해서 내가 좀 더 비대위원장 좀 하고 싶다 이런 어떤 이야기인데 그것은 절차와 과정에도 맞지 않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임기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또 상임 전국 그 대표 회의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어떤 승인도 받기 전에 본인이 혁신안을 이야기하고 특히 당원 투표를 통해서 비대위원장 임기를 연장 여부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정치, 본인의 어떤 자리 보존으로밖에 같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어떤 혁신안 자체를 일단 떠나서 당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일단 지도체제의 어떤 정비가 먼저 필요하고 지도체제 정비를 위해서 일단 힘을 모아야 되는데 16일 날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네. 이제 지도
체제에 대한 어떤 그 논의의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지도부의 입장은 새 원내대표를 뽑히면 새롭게 하자, 뭐가 문제냐 이런 것 같고요. 김용태 그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 쇄신 방안 그럼 있어? 그럼 내 거취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좀 갈등으로 이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총 취소 이유가 어쨌든 이제 당내 갈등을 굳이 겉으로 이제 내세울 필요가 있냐, 그래서 취소를 했다 이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내부로 들으신 이야기는 없는 거죠?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40분 전에 그렇게 전격적으로 취소하면 말이 나올 게 뻔한데 그 뭐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 했던 것보다 그 뭐 그런 의총 취소를 아니하고 네. 그냥 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 그런 의미 있는 결정을 국민의힘이 지금 따르지 않는 이유는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물러나기 때문에 사실 리더십 붕괴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당대표도 비대위원장 체제고 그리고 1호 당원인 대통령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 또 야당으로 신세가 뭐 철행하게 돼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나 한마디씩 하는 그러한 뭐 권력의 진공 상태인데 권력의 진공 상태라고 해도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 집권여당을 견제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 거대 집권여당을 향해서 3대 특검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리고 네. 거대 집권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재판 중지법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도 지금 당내에서 지금 서로를 헛들는 것은 정말 너무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아무리 반성이 필요하다고 해도 지금 저기 옆집에서 지금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그 불부터 막고 대문 앞에 보초를 서야 되는데 그 보초는 안 쓰고 집에 들어와서 서로 사태질하고 있으면 지금 마당에 지금 불 지르려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 둘씩 모여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제정신인지 저는 사실 이 내부 결속을 다져야 할 때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 결속은커녕 집안 싸움을 하고 있다. 저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제 의총이라는 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열릴 수 있는 사실은 사안에 따라서는 뭐 큰 의미를 둘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게 또 의총입니다. 뭐 긴급 회의 같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총이라는 게 뭐 의원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의총의 어떤 중요성이 이제 달리 평가를 받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이 12일이잖아요. 네. 근데 다음 주 월요일 16일 날 이제 원내대표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불과 이제 주말도 이제 곧 다가오고 하면은 곧 이제 원내대표 선출 하에 이제 의총이 열려서 진짜 본격적으로 지도 체제와 그리고 당의 핵심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그런 어떤 자리가 되는데 굳이 내일 모레 이미 또 사퇴를 발표한 어떤 원내대표한테 이런 걸 꼭 해라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가 않죠. 근데 의원님 그 의총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당내 갈등을 지금 봉합해야 되는 시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의총 취소가 오히려 국민의힘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약간 트리거가 된 느낌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언론이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결국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원내 지도 이제 의총 소집 여부는 이제 원내 지도부의 사항이라 하지만 본인한테 이제 불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의총 취소가 이제 뭐 알려졌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불만일 수는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원내 입장 그리고 당 입장에서는 지금 지도 체제가 곧 이제 바뀌어야 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말에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이 혁신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신임 원내대표가 이런 것을 다 묶어서 이제 한다 이런 분위기가 대세로 있기 때문에 의정 취소에 대해서 글쎄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고는 여기에 대해서 뭐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의총 취소가 아니라 이제는 당내 일각 얘기가 지금 김용태 위원장 배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도 이 의총 얘기를 가장 먼저 꺼낸 이유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개파 갈등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과 그리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단순히 이제 싸움이 아니라 김 위원장 배우의 특정 개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 배우로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 한동훈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편적으로 우리가 그냥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일편적인 그런 갈등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당내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좀 깊게 들어갈게요. 예. 그런 이야기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그런 게 당을 망치는 좀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고민 끝에 당이 혁신안 5대 혁신안을 제안을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비대위원장 입장으로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어떤 뭐 누구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당이 뭐 글자 그대로 자중질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정말 뭐 하는 거냐 이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가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렇지가 않다. 본인의 어떤 충정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고민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누구의 어떤 뭐 사주를 받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건 생각합니다. 아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5대 개혁안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5대 개혁안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5대 개혁안은 김용태 위원장이 뭐 여러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겠죠. 뭐 당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선한 의도를 갖고 5대 개혁안을 만들었겠죠. 하지만 네. 그것이 어떤 결과로 흐를지에 대해서는 김용태 위원장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당 상임고문들께서 모이셔서 당에 대한 여러 충고를 하면서 5대 개혁안 중에서 과거를 보는 것들, 예를 들어 뭐 찬탄, 반탄 그 과정에서 왜 탄핵을 반대했느냐, 이 의사결정을 거둬들여야 된다, 뭐 그러한 것들, 그건 사실 과거로 왜 돌아갑니까? 찬탄, 반탄 그 이미 탄핵 심판을 해서 파면 결정까지 다 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과거로 돌아가서 갑론을박을 한다 한들 버스 지나가고 왜 버스가 갔을까? 거기에 대해서 100가지 이유를 대고 100가지 분석을 한들 버스는 갔는데요.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죠. 그 전에 버스를 자꾸 생각만 하면 압니까? 이미 가고 없는데.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것들은 이제는 좀 접어야 되지 않나. 과거를 자꾸 지향하면 반탄파 찬탄파 나눠서 또 싸웁니다. 그럼 허구한 날 싸우다가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 또 hợp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은 어제 당 상임고문들께서 정치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이렇게 보면 자꾸 과거 보고 싸운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강력한 집권 여당에 대항해서 싸워야 될 때다. 그 싸우면 국민들께서 야 이제 제1야당 잘 싸우네. 국민의힘 변했네. 이렇게 하면 점수를 딸 것인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이랬을까? 그 자꾸 바둑 복귀한다고 해서 진바둑 다시 그 엎을 수 있습니까? 못 엎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김용태 위원장의 충정은 좋지만 과거지향적인 의제들을 이제는 좀 사라질 필요가 있다. 자꾸 그럼 또 싸운다. 이제는 싸우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107석 갖고 정말 167석 갖고 있는 민주당과 다퉈야 되는데, 그 다투려면 107석이 정말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러면은 167석을 과 대등하게 겨눌 수 있는데 힘을. 근데 지금 이렇게 싸우면 107석의 힘도 발휘 못한다. 결국에 107석은커녕 7석의 힘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를 바라보기보다는 미래를 보고 좀 똘똘 뭉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특히 이 16일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오면 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가 똘똘 뭉쳐서 이제는 단합하고 이제는 대결하는, 정말 거대 여당과 힘을 겨루는 그러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자분 중에 봉거리님께서 뭘 지들끼리 싸우냐 의미 없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KGB님이 분탕질 책임이나 묻고 정리 좀 합시다. 하나로 뭉친 다음에 혁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싸우라고 이제 그만 싸우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이제는 조금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면 안 싸울까요? 그것도 아직은 의문이거든요. 지금 16일 날 새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는데 우선 제가 이제 그만 싸우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후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4선 김도읍 의원 불출마 의사 오늘 밝혔고요. 3선인 친한 김성원 의원, 친윤 송원석 의원이 출사표 던졌습니다. 추가로 6선 조경태 의원, 5선 나경원 의원, 3선의 박대출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또 이게 친윤 대 친한이다.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또 갈등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한들 그 원내대표가 뽑힌다고 해서 또 이 갈등이 없어질까요, 의원님? 의문이네요. 정치에 있어서 적절한 어떤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당 내에서든 또 당 밖에서든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 그건 지금 그렇죠.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원내대표 선출을 하면서 서영교 김병기 의원 간의 경쟁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서영교 의원 측이라고 추정되는데 김병기 의원에 대한 아들 취업 청탁 이런 게 핵폭탄이 딱 터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쟁 뭐 그런 것들이 좀 피할 수 없는 거다. 그게 때로는 조금 뭐 싸움을 비추더라도 그런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사람들 중에 오늘 송원석, 김성원 이제 의원 두 사람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나오실까 조금은 의문됩니다. 조경태 의원이나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원내대표를 한 상이기 때문에 안 되실 거라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뭐 저는 안 나오실 것 같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이 박대출 의원이죠. 박대출 의원은 지금 4선인데 사선입니까? 예, 삼선입니다. 4선입니다. 사선입니다. 4선인데 좀 고민이 아마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오늘 출마 선언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뽑히게 되면 이제 가장 빨리 이제 해야 될 문제가 차기 지도부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이제 원내 의원을 수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큰 방향은 비대위를 이제 연장을 하는 방안하고 이제 전당대회를 이제 해야 된다는 이런 큰 어떤 두 가지 방향 중에 이제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비대위가 계속 또 연장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전당대회인데 전당대회 시기라든지 뭐 이런 것은 조금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신임 원내대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6월 말까지 김용태 의원이 이제 임기가 비대위원장으로 다 끝나게 되면은 당분간은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임까지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네. 역할이 큰 상황에서 지도부 체제의 어떤 방향을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지금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